예, 안녕하세요. 백병찬 박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재밌고 통쾌하고 시원하다. 어떤 예. 분들은 또 감동해서 우는 분도 있었는데, 그러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특별히 존경하는 것은 피칭, 요잉, 롤링이 없는 세계 유일의 예. 거북선의 후손, 거북선 2라고 볼 수 있는 그 특허 배를 제작하시면서 예. 하루 2-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하는데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예.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라이벌이 정주영 현대 회장님이 있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너무 정치권에서 돈을 뜯어가니까 예, 그렇죠. 여야당의 청와대 뭐 여기저기 각종 공무원들이 돈을 뜯어가니까 차라리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하다가 그때 대선에 패배하고 김영삼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보복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너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렇죠. 거의 뭐 2-3년 동안 뭐 예, 수백 번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받고 예, 그 맞아요. 관련인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다 조사받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 국민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면 대통령 찌워주고 싶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찍겠습니다. 나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나왔을 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꾼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을 해봤습니까? 농사를 해봤습니까? 가난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 뭡니까? 금수저 출신? 특히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100억까지 받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유병헌 할 때 99억인가 받고 그 양산의 그 호화주택을 변호사 수임료를 얻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든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그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입니다. 정주씨 마냥 강원도 산골에서 다랭이 논도 파보고 쌀장사도 해보고 건설 공사일도 해보고 이렇게 정비공장도 해봤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죠.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그 이주일 씨가 원래 정주일입니다. 네네. 둘이에서 반각 아파트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30억, 50억 갈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서민들이 아파트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70%가 임야예요. 산꼭대기나 전부 미국처럼 집 짓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재 났잖아요. 수몰 지역에는 사람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닭대가리들 우리는 쌀을 먹는 민족이에요. 지금 36% 정도 우리가 쌀을 먹지. 박정희 대통령이 잘 해놓으셨지만 그렇다고 쌀이 자급자족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농업국가 말하자면 쌀이 많이 나는 나라에게 우리가 TV, 자동차, 스마트폰 팔고 쌀을 가져오기 때문에 쌀이 남는 것이지 우리나라 자급률이 내가 36%를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토를 보존해야 되고 특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논에다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고 신도시도 더 이상 논을 빌어서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을 대통령, 국회의원 시키지 마세요. 서울대, 연구대, 스카이대 웃기지 마세요. 교과서 달달 외워서 명문대학교 나오면 그들이 지혜롭습니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모자라면 경험이라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왜 문제가 됩니까? 코로나 정부에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코로나 난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담배를 한 대 핀다면 그 담배 연기가 지하철에 꽉 찹니다. 거기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우리는 100% 전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광훈 씨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내가 전광훈 씨처럼 한다면 나는 100% 마스크 씌우고 하겠습니다. 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100% 끼고 우리가 집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담배를 한 대 펴보십시오.
담배 옆으로 가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버스 펴보세요. 쫙 깔립니다. 더 위험하죠. 예,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하철 어떻게 탑니까? 콩나무 지하철, 콩나무실. 그 다음에 버스 어떻게 탑니까? 기차 어떻게 타요? 또 군부대도 해체해야 돼요. 그럼 군부대도 해체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치가 장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사협회 회장도 그렇고 애국의 몇백 명의 의사들이 코로나는 가짜다 이렇게 이미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튜브에서 다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언론 지우는 것도 언론 탄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부 쇼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동감을 하는데 공병호 박사님과 네. 이동욱 그 의사협회장님의 네, 강연을 맞아요. 들으면 저는 거의 99% 100% 동감을 하는 면이 있고 그 그렇죠. 용기에 참 감사드리고 예. 그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내가 감옥 갈 테니까 예. 끝까지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감옥 갈 각오로 싸워야 하는데 예. 오히려 일반인들이 싸우는 걸 볼 때 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자꾸만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의사 파업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은 거의 95% 찬성을 하는데 우리 백변장 박사님은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지금요, 뭐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놈도 나쁜 놈이고, 오히려 준 놈이 더 나빠요. 고양이는 생선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놈은 뻔히 먹을 줄 알면 줬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이 정권은 이 사람들은요 감옥을 가면서 옛날부터 투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전부 직위 해제했어요. 지금은요 무슨 TV 토론 무슨 자격 없습니다. 한번 문재인 정권에서 세워서 뭐 결격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거 공산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배급주는 공산주의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우려먹고 있습니다. 선거 이거 있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지금 전 세계가 다 부정선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그놈들도 개놈들입니다. 나는 양쪽 국회의원들 개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심지어 어디 그런 말이 있는데 동감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대통령 맞습니까? 또 촛불 혁명이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 촛불 그것은요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앞으로는 인민재판에 앞서서 국민재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직접 주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법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종록으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의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가는 게 하루 자살자 경제난으로 이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신용불량이 되거나 해서 어떤 경제난으로 자살하는 게 한 40명 정도 예. 통계가 나오는데 예. 코로나로 하루 죽는 거는 0.5에서 1,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시진핑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과 시진핑 WHO가 각 좌파 정권을 돕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는 지금 그 하루 1000명이 이 코로나로 사망한다는 설이 있는데 과거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폭파당했을 때 9.11 테러로 사망자가 3,000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로 하루 1,000명이 죽는다면 이게 미국은 3일에 한 번꼴로 9.11 테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7개월 동안 이거를 대략 추산하면 21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지금 중국에 미국의 피해 보상액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2경 5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 경이 뭐냐 하면은 1조 원이 만 개가 있으면은 1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조 원이 2만 5천 개가 있는 게
2경 5천조 원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 자체를 미국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뭐 중국이 일본 경제를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요. 저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대만과 중국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한동안 답을 못했습니다. 군대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대만이 이긴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대만에서 팬턴기 한 대를 가지고 그 산샤라는 그 댐 있잖아요. 한 방만 터트려버리면 상해에 있는 빌딩까지 다 날아간답니다. 그 상태에서 대만에서 스텔스기로 몇 번만 공격하면 중국 대륙이 무너졌고 옛날에 그 거대한 중국이 일본에게도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한국이 중국보다 일본을 대항하는 데 훨씬 힘이 셌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저 사실은 허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메뚜기 재앙 그거 봤잖아요. 네. 정말 이게 성경에만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충격받았어요. 예, 그 많은 때가 인도 쪽에서 왔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 파룬궁이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파룬궁에 있는 그런 처녀나 여자들은 중국 군인이 집단 강간하고 죽이고요. 네. 남자들은 그냥 총칼로 다 죽였대요. 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의 여자 기독교인들은 다 강간해 죽이고 남자는 상체 실험으로 혹은 간이나 심장이나 눈동자나 이런 장기를 강제로 산채로 장기를 빼가지고 팔았답니다. 이제 천벌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신문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문재인이가 잘해서 확진되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방역을 잘한다는 국민이고 사망률이 적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저도 우리 백편장 박사님한테 그때 들어서 많이 감동한 내용이 네. 문재인이 잘해서 방역이 현재 뭐 잘된 게 아니고 실제 잘된 것도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의 체질, 우리 민족이 더위나 추위에도 강하고요. 예. 맵고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 유전자가 강해서 코로나를 이기는 걸로 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박사님이랑 대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의 곧불이나 마찬가지인데 곧불이죠. 예,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충분히 이론적으로 치료 가능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옛날에 그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 감기는 악성 감기를 곧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곧불이다. 곧불이라 이겁니다. 열병이에요, 열병. 그래서 곧불이 났을 때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열을 떨어뜨리는 데는 침을 잘 넣으면 아주 빠릅니다. 거기다 나같이 금침으로 열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감기에 걸리더라도 절대 열이 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열이 나지 않아요. 왜? 금침이 한 7,000대 들어있거든요. 잠 2시간만 자면 거뜬합니다. 지금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내 체력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오적산이라는 그 감기약이 있는데 그 감기약 중에서 가감법을 잘 쓰면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되 그 사람 증상에 따라서 써서 안 될 게 있으면 오적산에 나와 있는 그 약을 빼는 겁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러나 거기 오적산에 화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다, 열이 난다, 예?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트름이 난다, 뭐 저녁에 나쁜 꿈을 꾼다, 두렵다 이런 게 나타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를 가하는 겁니다. 가는 플러스고 감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넣고 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 딱 맞게 약을 쓰면 절대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약을 절대 3첩 이상 짓지 않습니다. 2첩이나 3첩 먹고 다시 와라. 그러면 그 병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약을 주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을 떨어뜨리는 약을 주약을 딱 써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병을 하나 고치는데 100첩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약을 무조건 20첩을 짓고 10첩을 짓는 일은 우리 집에서 없었습니다. 2첩, 아무리 중병이라도 3첩을 지면 그 사람 몸에 가장 나쁜 거 하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돼서 살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는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칩니다. 이것은 곧불 악성 감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00몇 명이 죽었다는데 이 많은 기간 동안에 자연사도 300여 명 당연히 죽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사스라는 병이 왔을 때도 중국인들은 와르르 죽었거든요. 한국은 거의 안 죽습니다. 왜? 고추, 마늘을 먹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그 아베 총리 있잖아요. 피를 토하고 그 사람이 아마 이질 걸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질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격리했습니다. 가족끼리 따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르르 죽어요. 아마 이질인 것 같고 또 췌장암이라는 말이 있는데 췌장암이라면 아베는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왜? 췌장암이라는 병은 사기가 됐을 때 발병하기 때문에 이미 발병이 됐으면 고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췌장암은 1기, 2기, 3기 때 몰라요. 4기가 돼야 합니다. 다른 암들은 2기, 3기, 4기, 위암 같은 것은 내가 아주 잘 고칩니다. 간암도 잘 고쳐요. 실제 거짓말인지 지금 여기에 16가지 식물인간 이런 사건 이것을 내가 네이버에 올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16가지. 여기 뭐 거의 죽을 사람이 살고. 그렇죠. 제가 네네. 직접 했습니다. 독일 까불지 마세요.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병 고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독보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왜? 우리 집 백광현 할아버지가 15대 할아버지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백병장가의 7대 한의학 비법했는데 백광현 할아버지가 옛날에 세계 최초의 수술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계속 했어요. 내가 29살부터 놨지만 그런 환자가 편도선염 수술하는 거 올 때는 우리 아버지가 직접 하시고 나를 안 시키셨습니다. 왜? 목에서 직접 그 칼 같은 침을 가지고 수술을 한 거니까. 소독약도 없이 항생제도 없이 전통의학 비방에 소상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백광현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세계 최초로 어느 군수에 그걸 해주고 상탄 기록이 족보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코로나 제가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시진핑도 약간 중풍기가 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뇌졸중의 증상이 보이는데 그런 시진핑이 정말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자신들의 중국 공산당의 잘못을 참여하고 반성한다면 그걸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10조에 의사는 누가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고쳐주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10조에 나옵니다. 또 8조에 한번 의사 자격을 받은 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당, 당파를 떠나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변호사 이 개놈들은 죽을 사람도 고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이쪽에서 돈을 먹었는지 하여간 놈들은 착한 사마리안 법도 없습니다. 북한법에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어요. 전 세계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조하고 살리다가 그 사람이 혹시 죽더라도 의도가 좋았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지금요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의사 양의사들이 얼마나 의사가 많은지 알아요? 나는 금침 넣는 거로 대통령으로 받았어요.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 때 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때 다시 이것을 사업자 등록을 나오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걸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사업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찰, 검사, 판사 요 개놈들은 황종국 부장판사나 이정열 부장판사님 빼놓고는 전부 독립군 잡아 가두던 그 법을 쓰고 있습니다. 천벌 맞을 검사 판사들. 지금 나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하면서 검찰청 법원부터 폐쇄시켜야 됩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이 나는 검사 판사고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지금 나라를 썩히고 있어요. 다 썩었는데 지금도 스카이대 아니면 검사 판사를 여러분들 우대할 겁니까? 일본은요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요.
딱딱딱 쳐보니까 A가 B에게 얼마를 줘라, B가 얼마에게 줘라, 그거로 끝나요. 재판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국인이 재판 안 해요. 대한민국이 빨리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서 변호사 수임료 100억씩 50억씩 받아서 검사, 판사, 변호사 배불리는 이 더러운 것을 국민들이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 정치로 내보내야 돼요. 내가 종로 1번지 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출마했어요. 이낙연, 황교안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두 당은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박근혜 정권을 찬탈한 역적들입니다. 지금 역적들이 여야를 다 쥐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TV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그 사람이 인물입니까? 헌법 84조를 말하는 국회의원을 한 놈도 못 봤습니다. 이런 썩을 놈들이 우리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이상한 것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정권을 바꿀 욕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싸우지 않고 문재인에 끌려다닐 바에 차라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기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요, 두 당의 국회의원들 다 북한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 84조를 말하는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찬탈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이고, 현재 이번에 21대 국회에는 중국의 QR코드를 갖다가 지네 멋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여론조작에 다 맞춰놓고 기계를 돌린 겁니다. 내정 간섭으로. 네, 내가 종로에서 인기가 꽤 좋았어요. 김두한 정순으로 기호 12번 좋았는데 맞습니다. 예. 네, 뚜껑 열어보니까 엉뚱하게 나왔어요. 선관위에서 아주 밑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남발을 떼겠대. 세상에 선거 후보차 남발을 떼겠대. 범칙금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특검이나 국정감사 예. 혹은 이런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을 조사하면 아마 깜짝 놀랄 사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요, 국민투표로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아무개가 진 죄를 이 썩은 검사 판사들에게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묻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국민투표로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국민투표로 묻는다면 죽은 자라면 부관 참시도 나올 것이고 산 사람은 극형 참형을 할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지금- 한번 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4.15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검표, 수작업으로 재검표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악마들이 정치하는 겁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정치인 공화국이에요. 모든 주권의 국민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검사, 판사, 장관들, 정치인들 그들에게 모든 권력과 주권이 주어진 거예요. 국민이 지금 76년 동안 빼앗겼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나마 저희가 조금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우리나라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이제 조만간 이거를 트럼프와 CIA와 모사드가 폭로하면 이 정권은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그 어떤 한방에 대한 참 엄청난 지식을 들었는데 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져 계시고 예. 지금 안타깝게 그 대한항공의 조재현 회장님은 너무 정부에서 괴롭히니까 그 스트레스로 폐암으로 죽은 걸로 보이는데 예. 아마 그때 그래 대한항공의 조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님이 조금 건강했을 때 백병찬 박사님 만났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유튜브에서 백병찬을 보시고요. 오늘 16개 식물인간이 일어나는 사건에서부터 여기 말도 안 되는 것을 여기 증인을 세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줄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 여기 증인을 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또 복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예. 이거를 인공 관절을 끼우려고 하다가 우리 백ben장 박사님께서 금침을 양쪽에 거의 뭐 20개 거의 40개 정도를 놔주시면서 예. 지금 두세 달이 지났는데 연골이 약간 생성돼서 부드러운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당연히 부드럽죠. 그래서 제가 왼쪽 어깨에도 협착증이 있어서 이거를 인공관절을 끼울까 했는데 그때 금침으로 제 왼쪽 어깨가 거의 반마비 상태에 있는 걸 풀어주셨어요. 그럼요. 저도 증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잠깐 시간이 돼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예. 너무 더워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순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